우리 동네 배움터.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유익한 강좌를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 배움터 이규호입니다. 우리를 웃게도 만들고 울게도 만드는 것, 더위를 잊게도 만들고 따뜻하게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꾼을 길러내시는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기대되시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보시죠. 아이유가 부릅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 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하스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 안 했나?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주오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무정한 사람아, 이 밤도 나의 모든 것을 하스려 하나. 철없던 사람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난 기다립니다. 네,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대구대 평생교육원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할머니 양성과정을 이제 9월에 곧 개설하실 김은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숙입니다. 네, 우리 동네 배움터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자기소개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더 퍼스트 교육연구원 대표이사 김은숙입니다. 더불어서 저는 약 20년간 동화 구연가로 활동을 했어요. 아, 20년 경력이시군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더빙도 조금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우리가 알만한 작품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알만한 작품이라고 제가 이제 섭외를 해서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같이 그 더빙했던 것들을 같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네. 것들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동화 구연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소개도 해주시겠지만 이야기 할머니, 도란도란 이야기의 할머니 들을 양성하는 할머니들을 양성해서 전 또 할머니신 줄 알았는데 젊은 분이 할머니는 아니세요. 젊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동화를 읽어주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 짧게 동화 한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하나 훨훨 간다. 권정생 글, 김용철 그림. 어느 산골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밭에 나가 일하고 할머니는 집에서 길쌈을 했지요. 하루는 할머니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아버지를 졸라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야기라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지요. 어느 날 할머니가 좋은 꾀를 냈어요. 영감, 오늘 장에 가서 이 무명한필하고 이야기 한 자리 바꿔오시오. 무슨? 어떻게 무명한필하고 이야기 한 자리를 바꾼다? 그러지 말고 아무나 붙잡고 부탁하면 바꿀 수 있을게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곧장 시장을 갔어요. 무명한필이요. 그러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앞에 와서 물었어요. 무명한필? 이거 얼마요? 돈은 필요 없고 이야기 한 자리와 바꾸겠소.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번에는 털보 아저씨가 화가 나서 말을 했죠. 영감님, 무명한필 얼마요? 이야기 한 자리요. 무슨 소리를? 이런 어쩐다. 저녁 때가 다 되도록 장터는 텅 비어 있었어요. 물론 할아버지도 무명한필과 함께 터벅터벅 길을 나섰어요. 그때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농부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붙잡았어요. 영감님, 그 어깨에 메고 가는 게 뭐요? 무명한필이요. 무명한필 뭐하러 메고 가시오? 팔 거라오. 그럼 값이 얼마요? 돈은 받지 않고 이야기 한 자리요. 그러자 농부 아저씨는 잠깐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알아차렸어요. 줬어. 그 무명한필 내가 사겠다. 할아버지는 빨간 코 아저씨를 마주 앉았어요. 그때 건너편 논에 커다란 항새 한 마리가 훨훨 날아앉았어요. 그러자 빨간 코 농부 아저씨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요. 훨훨 온다. 할아버지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훨훨 온다. 헐시구, 이번에는 논바닥에 앉아서 황새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아저씨는 성큼성큼 걷는다. 성큼성큼 걷는다. 그러자 몇 걸음을 걷던 황새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살폈어요. 기웃 살핀다. 기웃 살핀다. 살피던 황새가 논바닥에서 우렁이 한 마리를 보고는 콕 집어먹었지요.
꼭 집어 먹는다. 꼭 집어 먹는다. 빨간 코 농부 아저씨가 갑자기 손뼉을 탁 치며 말했어요. 예끼놈. 할아버지도 예끼놈. 따라했어요. 그러자 황새가 깜짝 놀라며 훨훨 날아갔지요. 훨훨 간다. 훨훨 간다. 영감님 끝이요. 할아버지는 기뻐서 빨간 코 아저씨한테 무명 한 피를 건네주고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갔을 때쯤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하루 종일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았어요. 영감, 그래 재밌는 이야기 한 자리 받고 왔어. 할머니는 이야기가 빨리 듣고 싶어 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기침을 한번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할아버지네 집 담 너머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훌쩍 넘어왔어요. 도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큰 소리에 낮에 빨간 코 아저씨가 들려줬던 이야기가 생각났지요. 훨훨 온다. 할머니도 큰 소리로 따라했어요. 훨훨 온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도둑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숨어 들어갔어요. 성큼성큼 걷는다. 도둑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부엌 안에 기웃기웃 살피며 그러자 방 안에서도 또 기웃기웃 살핀다. 마침 할머니가 부뚜막에 누룽지 뭉치를 놓아둔 것이 보였어요. 배가 고팠던 도둑이 누룽지를 콕 집어먹어 입에 넣었어요. 콕 집어먹는다. 해고머니나 도둑은 그만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누군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방 안에서는 또다시 할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끼놈. 그러자 깜짝 놀란 도둑은 불이 나게 달아났어요. 그러자 방 안에서도 훨훨 간다. 도둑은 혼쭐나게 멀리 달아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소리로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웃었답니다. 훨훨 간다. 네, 이거 뭐 이야기에 빠져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도둑은 뭘 그렇게 집어먹기까지 했을까요? 그죠? 동화라는 게 자꾸 들으면 이렇게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네, 언젠가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또 이렇게 생동감 있게 또 읽어주시니까 또 재미도 있고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문성을 좀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거였죠? 진짜로 이게 대충 알고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전문성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신뢰가 확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김은숙 선생님이 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근데 좀 저가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전문가, 말하는 전문가랑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제가 조금 뭐 테스트 받는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도란도란 이야기 할머니 양성 과정 이게 뭘까요?
네, 도란도란 이야기 할머니 양성 가정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름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할머니의 양성 가정 어떤 걸까라고 생각할 텐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시니어분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무릎동화 들려준다고 하지요. 네, 이야기를 할머니의 구수한 입말체로 해서 들려주는 그런 가정들을 글과 그림책과 함께 익혀나가면서 같이 함께 배우는 양성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그러니까 이야기 할머니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 활동하시는 그 할머니들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나요? 네, 그 가정은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 국가학원에서 이제 양성 가정을 배출합니다. 네, 네. 할머니를 뽑아서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각 어린이집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참여하시는 부분 어르신들이 이 과정을 듣고 좀 더 관심 있으면은 그 양성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다음 과정을 진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거군요. 네. 처음에는 좀 취미처럼 그냥 우리 집에 손주들한테 그러니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배우다가 이게 좀 소질이 있고 할만하다 그런 분들만 그런 분들이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어린이집 같은데 이제 진출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연령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70세 조금 더 돼서까지 네. 같이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70세까지는 네. 활동하실 수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제가 섭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섭외했던 분들 보면은 제가 좀 관심이 가는 내용의 주제를 가르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모님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우리 장모님이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장모님께 권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손주 소녀들을 이렇게 함께 케어를 하면서 예전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들려주거나 아니면은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긴 하는 경우가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렇게 손주 소녀들에게 이야기책을 좀 더 맛깔스럽게 들려주고 배워서 익히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과의 좀 더 친교 관계를 조금 더 가깝게 지내는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애들한테 똑같이 책을 읽어준다 하더라도 재미있게 맛깔스럽게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들려주면 애들이 더 재밌어하고 또 책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고 이야기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에 관심을 좀 갖게 되셨나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저는 함께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를 교육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돌베기 때 한글을 가르치고 그 익히면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 이야기에 매력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3살 때부터 제가 이제 이 동화 구연이라는 글을 배우고 익혀서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즐거움을 맛보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문했을 때 제가 그 6년 동안을 아침 독서 시간을 제가 전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독서 활동을 봉사했다. 어떤 활동일까요? 아침 독서 시간이라고 학교에 주어지는 시간이 8시 반부터 해서 9시까지에 주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침 독서 시간 때 제가 그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그림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있군요. 네. 그러면 그 시간에 그러니까 자원하셔서 봉사활동을 이제 하신 거고. 재능 기부죠? 네. 근데 그 재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같이 익혀나가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함께 이제 제가 이제 뭐 만들기도 참여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독서 활동으로 같이 참여해서 이어지면서 괜찮은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데? 또 아이들이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하는 것들을 저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같이 익혀 나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저의 그 과정을 저 전문성 있게 네. 배우고 익혔던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잘 듣고 재밌어 하니까 나한테 소질이 있나 보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하고 동시에 또 어디서 배우기도 하시고 그러셨군요. 네.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게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아이들에게는 시각적인 자극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듣는 것과 함께 그리고 부모로서의 같이 함께 친교로서 스킨십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이 컨택을 하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 내용에 같이 함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 굉장히 친밀감을 네. 그 정서적인 안정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요즘에 애들이 스마트폰 많이 사용한다고 걱정만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네. 내가 아이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스마트폰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떼놓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겠다 싶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그 듣는 것만으로도 호기심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상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 그리고 바른 언어적인 가치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력 얘기를 하셨는데 들으면서 실제로 구현해내는, 그러니까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장면보다 더 멋진 그런 장면을 또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그러니까 교육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 누구한테 추천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물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시니어 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재취업자분들에게도 이 과정을 전문성 있게 좀 배우고 익혀서 다음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의 또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야기 할머니 양성 과정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은 안 오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이 과정의 이름표가 네.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원래는 조금 더 길게 넣긴 했지만 우리가 조금 가깝게 말하는 멘트가 할머니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조금 더 재미있게 제가 도란도란이라고 표현을 넣었었는데요. 조금 살갑게 재미있게 넣고자 해서 이렇게 도란도란이라는 말도 같이 함께 넣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그 남성분들도 오시나요?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분의 그 남자분들 좀 중년 이상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여기에 제가 현재 배출했던 가정에 이제 저희 제자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연령이 최소 이제 30대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하시는군요. 30대부터. 30대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 할머니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현재 이제 보육이라든지 돌봄 교실에서 교육을 또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전문스럽게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좀 더 집중해서 또 참여를 하고 동아구연과 대회에도 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성취를 또 함께 또 익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재취업을 또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뭐 동아구연가 이것 자체가 하나의 직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나 이런 보육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그게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걸까요? 플러스 요인도 굉장히 되고요. 현재는 늘봄 학교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아이돌봄이의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이 부분이에요. 아이들에게 조금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었으면 독후 활동은 또 어떻게 진행하나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좀 더 재미있게 손녀들에게
책을 들려줬으면 하는 방법을 익히고 싶어요라고 하는 또 질문이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수강을 하기 위한 뭐 자격 또는 그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라고 하면은요, 본인이 그림책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함께 하는 것을 또 좋아하시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네. 이 프로그램 수강 자격은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격의 거거든요. 자격의 조건은 각 취업 분야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돌봄 교실에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네. 보육교사라든지 그리고 뭐 아동복지 지도사, 네. 그렇죠, 돌봄 지도사 같은 이제 전문성 있는 자격 과정을 취득하여서 이제 자격이 요하했을 때 거기에 가능하게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도 보육교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야기 할머니들도 이야기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으로 보육교사로 일하시다가 현직의 학교 교장 선생님, 네, 학교 교사 출신의 퇴직하신 분들, 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이제 그림책이나 독서를 많이 이어왔기 때문에 이 참여하시거나 또 참여도라든지 애착에 굉장히 높은 또 이런 참여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직에서 교사나 뭐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야 좀 수월하게 접근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나오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받은 다음에 또 활동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하고요. 저처럼 뭐 전문성 있게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말이나 목소리나 누구나가 익혔을 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익혀 나갈 때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네. 본인의 조금 역량에 따라서 기교라고 그러죠. 이제 목소리의 표현을 익혀 나간다고 하면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처럼 막 남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소리도 냈다가 할머니 목소리도 냈다가 아기 목소리도 냈다가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 20년 정도의 동화구연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말씀하시면은 좀 좌절스럽고 네. 어느 정도 하려면은 얼마나 걸릴까 이제 그게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짧게는 약 6개월 정도 있으면은 목소리 표현을 한 데는 굉장히 빠르게 익힐 수가 있고요. 네.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충분하게 동화책에 맛깔스럽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더 짧게는 저랑 함께하면 더 가능하겠죠. 그래요. 저도 이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약간 목소리의 톤이랄까 재미를 좀 어떻게 좀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혹시 한번 질문해도 돼요? 제가 혹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드린 적이 있으신지요? 네, 저 조카한테 읽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읽어주면서 저 자신이 야 이렇게 재미없게 읽을 수가 있나 이렇게 건조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정말 목소리도 뻣뻣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저희 아이가 4살, 5살 때 그 동화책을 읽었던 가장 애착 동화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저희 아들이 26이거든요. 근데도 그 동화책은 아직도 책상에 머리맡에 놓여 있어요. 너덜너덜할 만큼의 그때 그 애착감과 함께 그때 들려줬던 그 첫 동화라 그죠 느낌. 네네. 자기가 느꼈던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지금도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애착 인형, 뭐 애착 이불,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애착 동화가 있군요. 네, 새로 알게 됐고 또 뭔가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나면 아무튼 기회 되면 수강해서 좀 더 재미있는 MC가 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볼까 하는 생각도 기대됩니다. 드네요. 네, 도움이 될까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강생들 얘기를 좀 해보죠. 수강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뭘까요? 수강생들이 좋아하는 부분은요. 그때그때 본인의 목소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아, 변화를 느끼는군요. 그렇죠. 네. 본인의 변화도 있지만 제가 항상 그 회계가 끝나면 녹화를 꼭 하라 그러거든요. 네, 목소리 네, 녹음을. 네, 네. 녹음을 하면 본인의 목소리 듣고도 간지럽다고 하긴 표현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즐거움을 함께 느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글쎄요, 이제 저도 제 방송 녹음된 거를 들으면은 내 목소리가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엔 더 그랬거든요. 공감합니다. 네, 수강생들도 아마 처음에는 이게 듣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점점 나아지는 거를 경험하면서 자기 목소리에 좀 그것도 애착이 생길까요? 자기 목소리에? 그럼요. 그게 매력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기의 변화에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상대가 그 동화를 들었을 때 맛깔스럽게 들으면서 재미를 함께 느껴가면서 즐거움이 느껴지는 게 또 보람이겠죠? 내 이야기에 상대가 재미를 느낀다. 재미있어하는 표정과 반응이 있으면 또 보람이 있겠군요. 그게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게 더 큰 매력인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수강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수강생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변화하면 너무 좋겠지요. 본인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단숨에 바뀌지는 못하죠. 그렇죠. 노력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말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요. 그러지 못한 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디게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근데 본인의 이 매력을 느꼈을 때는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빨리 성장하지 못할 때 그게 이제 답답하고 어렵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격 급한 분들은 안 되겠군요. 성격 가지고는 저는 우리 참여하신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못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동화를 좋아하셨고요. 네. 독서를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좋아하신 분들이 이 문학에 대해서 가치를 함께 익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림책 안에서의 치유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림책이 주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서 또 그런 함께 이야기 나눈 부분에서 또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스피치 과정 같은 데서는 본인이 이제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화 구연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익혀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도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투리가 아주 심하거든요. 전 잘 못 느끼겠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약 한 동화 구연 배우는 그 시기쯤에 저도 같이 스피치를 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 구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사투리의 음색이는 게 너무 맛깔스럽지 않다라는 것들이 확연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스피치를 좀 배우고 목소리 힘을 빼고 사투리 음색을 조금 줄여 나갔더니 조금 이 동화의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네,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런 노력의 결과들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잘 이렇게 엑기스를 잘 전달해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수강생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 뭘까요? 그러니까 수강 전에 뭐 내가 들어도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의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순간 그 질문을 하는데 방금 제가 사실 좀 전에 제가 고령에서 수업을 하고 왔었거든요. 네네. 고령에 계실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전필재 선생님께서 그곳의 집성촌이죠. 그렇죠. 같이 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가진 어르신들인데요. 네네. 그 어르신들에게 제가 문해 교육을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네. 한글을 가르치고
그런데 80% 이상의 분들이 다 한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네. 그 어르신들에게 기본 그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거나 익혀나가면서 글을 스토리텔링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글로 적습니다. 네. 시로 적으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조금은 어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해서 짧게 이제 글을 적으시는데 거기에 매력에 빠져서 어른들이 굉장히 좀 흥미를 가지시고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오늘 첫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를 이야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냐고. 우리 손녀들이 집에 왔을 때 할머니 목소리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 할머니의 가정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어른들이 새로운 또 과정에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찾으시는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전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입말체를 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야기 할머니 과정이 그냥 이렇게 출판되어진 그런 책을 읽어주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동네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어떤 내가 창작할 수 있는 대상도 이야기의 주제 또는 소재가 될 수 있군요. 맞습니다. 네. 스토리텔링을 한다라는 게 좀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서 그게 매력인 것 같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그 구수한 목소리가 네. 오히려 더 좀 친근하고 따뜻한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어르신들의 그런 구수한 목소리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좋습니다. 여태까지 쭉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야기 할머니의 매력, 이야기 할머니가 되는 것의 매력은 뭘까요? 추가적으로. 이야기 할머니가 되는 매력. 네, 이야기 할머니가 된다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할머니께서 지금 현재 그 이야기 할머니의 진행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어린이집의 아이들에게 무릎 동화 앉아서 동화를 들려주면서 꼬물꼬물 거리는 그 아이들이 눈빛을 보고 본인도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러면서 또 아이들의 미소로 아이들이 깔깔거리는 그 웃음소리가 본인의 삶의 에너지를 조금 더 충족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리가 되는군요. 세대 간의 어울림이죠. 네. 그러니까 아예 어린 우리 꼬맹이들하고도 어울릴 수가 있고 또 선생님들하고도 젊은 세대의 우리 자녀 세대의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고 그런 매개체가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김은숙 선생님 추천곡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순간 생각났던 신청곡이 있는데요. 노사연의 바램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노사연의 바램. 네,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계실마을의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어르신께서 장독대를 가득 그리셨어요. 그러면서 장독대 위에 글을 하나를 새겨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거를 그렇게 제일 잘 어울리는 글이 뭘까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갑니다라는 글을 이제 긁혀주면서 할머니 이거 바램 노래 한 구절이라고 했더니 할머니도 알아차리면서 네. 노래를 구수하게 한번 불러줬다는 게 그 가사 안에 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 네. 그게 어르신들한테 적절하게 딱 구수하게 표현되는 게 우리 시골의 청국장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그분들에게 용기를
또 드릴 수 있는 멘트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노사연의 바램.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사랑 그대뿐입니다. 네, 노사연의 바램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물론 이제 대구대학교에서는 9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시겠지만 전에 다른 곳에서 이제 진행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나 이제 또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롯데백화점 상인점에서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이어왔었거든요. 네네. 70세 어르신이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 연령대였거든요. 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열심히 그 대회를 참여하고 싶어서 네. 그 동화구연 대회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할머니의 그 과정을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애착까지 있게 열심히 참여하시고 동화 한 편을 외우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그 3본짜리의 그 동화를 외우면서 저한테 계속 전화를 오면서 어때요 라고 했던 그 질문이면서 그만큼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봉사를 어린이집에 근교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봉사를 하고 아이들이 바라보고 아이들이 찾아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삶의 에너지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도 시간을 내서 정말 잘 가르쳐 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70세 할머니셨는데 좀 간절함이 있으셨군요. 네, 그 아이들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잡고 싶은 그 대회가 좀 있나 봐요. 동화구연 경연대회? 네, 색동 어머니에서 네. 매월 9월에 동화구연 대회가 있습니다. 어르신 동화구연 대회가 있고요. 네. 네. 매년 9월. 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수상자를 좀 많이 배출하셨습니까? 네, 저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배우면 상도 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또 듭니다. 가능하겠죠? 네, 그 개인적인 조언을 좀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야기 할머니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에게 제가 조언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멘트가. 그래도 전문가니까 이제 초심자 할머니들이지만 이제 초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어떤 마음으로 뭘 준비해야 될지 뭐 이런 조언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자 한다라는 마음보다는 편안하게 그리고 일상에서 내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으로 함께한다면은 아이들에게 함께 잘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쉽게 말해서 좀 욕심 있게 너무 막 내가 잘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맞아요. 뭐 잘해보려고 너무 이제 부담을 느끼면 시작을 못하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생기죠. 네. 그래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드리고 함께 이어나가면서 심리적인 안정, 정서적인 그리고 발언, 인성을 가리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막 수강생이 이번에 꼭 1등을 해야겠다고 그런 의욕이 넘친 그런 수강생이 오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떠오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강사분한테도 부담스럽다. 편안한 마음.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대회장에 올라갔는데 네. 사실 3본짜리의 그 동화를 듣기 위해서는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말 맛깔스럽게 재미있게 표현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의 욕심이 있다 보면은 막상 무대에 올라가다 보면은 버벅대거나 아니면은 실수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무대 밑에서 이렇게 참관하는 듣고 있으면 안타깝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르익어야겠죠. 네. 오랫동안 좀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이루려면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회보다는 네. 그냥 저는 편안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욕심. 네. 상욕심은 좀 내려놓고 오시라.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등록할 수 있을지, 언제부터 또 시작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월부터 진행을 하고요.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할머니 양성과정을 함께 신청을 하면은요. 저랑 함께 아주 맛깔스러운 이야기 세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한번 등록하면 한 학기 동안 하는 한 건가요? 학기입니다. 네, 네. 똑같이 네. 일반 대학 평생교육원 과정과 똑같이 한 학기 동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9월 1일 개강인가요? 네. 네, 9월 초에 개강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자, 김은숙 선생님의 추천곡을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오늘 계속 이야기 할머니와 어른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정감 있게 좀 빠져들었던 게 지금 순간 생각났던 게 우리들의 블루스? 네, 우리들의 블루스. 임영웅이 부른 거. 네. 순간 그 제주도의 바닷가를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의 구수한 그 제주도의 그 사투리.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즐겨봤던 드라마이기도 한데요. 네. 네, 순간 생각났어요. 네, 우리가 대화하면서 제주도를 떠올리게 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었을까요? 어른들의 그 네. 친근함을 네. 떠올릴까요? 네, 뭐 제가 좀 친근했다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임영웅이 부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잊지는 말아요. 함께 했던 날들 눈물이 날 때면 그대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아프지 말아요. 쓸쓸한 마음에 힘든 일이 참 많았죠. 그대에게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잊지 말아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땐 웃을 수 있죠. 나 약속할게요. 그땐 미소 짓겠죠. 작은 행복까지 모두. 외롭고 지칠 때 손잡아줄게요. 슬픔이 짙어질 때면 위로해줄 그 한 사람이 될게요. 그대 부디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그대에게 빛이 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땐 웃을 수 있죠. 나 약속할게요. 폭풍 속에 혼자 남아 헤매도 길이 되어 지킬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잊지 말아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어두운 길을 밝게 비추는
할게요. 네,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동네 배움터 특별 프로젝트, 출연 강사님의 지혜를 담은 명언을 우리 인류의 명언이 되도록 팍팍 밀어드립니다. 내가 만든 명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자주 듣기도 했었고 익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하라고 기억하시죠? 네네. 네,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구이고요. 저도 저희 교육원에 보면은 간판으로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새긴 글귀기도 한데, 이 평생교육원에서의 많이 익히는 그 문구이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누군가가 배우고 익힌다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순간순간의 배움의 즐거움을 이렇게 저는 제 명언으로 넣었습니다. 네, 우리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 공자님의 가르침을 본인의 명언으로 또 삼으시고 또 살아가시는 김은숙 선생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동네 배움터 출연하신 소감이 어떨까요? 네, 오늘 사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스케줄을 조금 있었는데도 조금 불구하고 이제 참석을 하기에까지 시간을 조금 두었었고요. 네,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을 섭외를 해주셔서 너무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조금 바쁜 시간인데도 쪽에서 와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이 시간이 조금 보람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새로운 거 많이 알게 되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고 우리 장모님이 궁금했던 영역, 이야기 할머니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대구대 평생교육원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할머니 양성과정을 9월부터 가르치실 김은숙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동터 WOODONGTER @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더불어 신청곡이나 사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전에 좋은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틀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여름의 이야기, 이 노래를 빼면 섭섭하죠. DJ DOC가 부릅니다. 여름 이야기.